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네요. 2008년, 9년하고 상황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네. 파산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2021년 말에 1,890억 달러,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는 뭘까요?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월 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송기자클럽 이제 물가 안정을 이루면서도 이제 경기 침체는 빠지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겠는데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미국 금리 역시 중요합니다. 미국의 물가 안정 또 미국의 경기 중요한데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3월 21일과 22일 이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할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이제 정책 금리를 0.25% 이제 추가로 인상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현재 정책 금리 이제 4.5에서 4.75%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에만 해도 0.5%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에 9.1%로 최고에 달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차츰 내려오고 있는데요. 11월에는 7.1%, 12월에는 6.5%, 올해 1월에는 6.4%를 하락을 해왔는데 최근에 그 하락세가 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3월 7일에 그 파월 총재가 그 미국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증언에서 그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큰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0.5%포인트 인상으로 해석이 됐던 것이죠.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2022년 동안 이제 정책 금리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때마다 0.75%포인트씩 인상을 이제 하다가 지난해 12월에는 0.5%포인트, 2023년 2월에는 0.25%포인트씩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마지막 인상이 0.25%포인트 인상이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0.5%포인트 인상으로 해석이 된 거고요. 지난주 말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참 이게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월 총재가 언급했기 때문에 3월에는 정책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확률이 한 80%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실업률이 좀 상승했다. 이러한 그 자료가 발표가 되어 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미국에서 한 16위 규모의 은행이 파산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30% 이하로 하락이 되면서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월 총재가 사실 코로나 시작될 때는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기조에 맞춰서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물가 안정 정책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이분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 워낙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갈짓자로 이렇게 정책 방향은 보이는데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고. 지난 3월 10일에 발표된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 2월에 31만 1,000개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50만 4천 개가 일자리가 추가됐는데 뭐 그거보다는 낫지만 2월 예상 일자리 추가 숫자인 22만 5천 개보다는 높은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그러한 그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1월에 3.4%였는데요. 이 수치는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 실업률이 2월에는 3.6%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 시간당 임금을 보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2월까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서 이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는 것이 그래도 물가 상승률 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인식이 이제 커지게 된 것이죠. 네. 물론 실업률이 뭐 3.6%로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제 실업률이 상승한 거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특히 이제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그 노동 참가율도 뭐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 주목될 것이 노동 참가가 많은 25세부터 54세 사이 노동 참가율이 증가한 것인데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노동 참가율이 중요한 것은 이제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판단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25세부터 54세 사이의 노동 참가율이 2월에 83.2%로 나타냈는데요. 지난 1월에는 82.6%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에 83.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노동 참가율을 보면은 이제 회복한 것이다. 그러한 좋은 그 사인으로, 좋은 징조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이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일자리 잃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구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또 그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물가 안정하고 또 이렇게 경기 침체, 이걸 잘 조화시키는 그런 뭐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우선하는 것이 보다 맞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미국 중앙은행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3월 초에 미국의 16위 규모의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그리고 신기술 벤처에 중점을 둔 그런 은행이죠. 그래서 은행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에 상장된 미국 벤처 캐피탈이 지원하는 신생기업 거의 절반하고 거래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실리콘밸리의 그 벤처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이 지난 금요일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 파산은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되겠는데요. 제일 큰 은행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2008년 9월 워싱턴 뮤추얼 뱅크라는 그 은행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 은행의 자산 규모가 3,070억 달러, 예금은 1,880억 달러였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이 2,090억 달러, 예금은 1,750억 달러 수준으로 두 번째로 큰 파산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업률은 낮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뭐 과열돼 있고, 또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2008년, 9년하고 상황이 다른데.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파산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유는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금을 실리콘밸리 은행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장기 국채와 모기지 증권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이 장기 국채와 모기지 증권의 그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손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채권이 100원인데 이자가 10원이라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1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자율이 20%가 된다 그러면 이자는 여전히 그 채권은 1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시장 이자율에 맞춰가지고 20%가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90원에 살 수 있는 걸 이제 80원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원에 사야 되는 걸 뭐 네. 90원에 사야 예. 되거나 더 이래야지만 80원에. 네, 그렇죠. 그래야지만 20%로 맞출 예, 수가 예, 있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평가손, 그러니까 실제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실현되지는 않는 네.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만기까지 이 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평가손에 직면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하락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락이 되는 신용등급이 하락하다 보니까 예금자들이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들이 내 예금을 찾겠다 이래가지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대공황도 아닌데 이런 그렇죠. 다른 데는 네. 실리콘밸리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뭐 좀 그렇습니다. 황당한 상황인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이 이제 2017년 말에 440억 달러, 2021년 말에 1,890억 달러, 4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출은 230억 달러에서 이제 660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그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모기지 채권과 국채, 네.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8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상승을 하니까 이 모기지 채권과 국채의 그 평가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만약에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팔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신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고객들은. 그렇습니다. 이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의 주요 고객이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조달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네. 네, 이제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주요 고객이 이제 벤처 캐피탈 등인데, 이 벤처 캐피탈도 이제 현재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예금을 이제 찾아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2021년 말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1,890억 달러였는데 2022년 말에는 1,73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 160억 달러 감소했는데 뭐 크긴 크지만 아주 파산할 정도는 뭐 아니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예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많은 부분이 장기 채권으로 가 있으니까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손으로 그 손해가 돼 있던 게 이제 실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이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3월 8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예금자들이 불안하니까 그 다음 날인 3월 9일 날에 420억 달러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를 한 엄청난 예금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행이 이제 3월 10일 날 파산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봐도 되게 황당하고 되게 좀 큰 사건인데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 목표치 항상 뭐 2% 정도인데 2%대로 이제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금리 인상, 높은 금리 수준을 이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 이번 3월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고용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이를 감안해서 0.25% 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이 이제 대책인 전망이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물가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렇게 더딘 상황에서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실리콘 은행의 파산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 파월 총재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고민, 그 다음에 물가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그 실업을 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뭐 거의 사형 선고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에 다시 일을 잘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파우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